최 씨, 무릎뼈만 살짝 갈라져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의 나이에는 단 한 번의 낙상이 큰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병상에 누워 의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여야 할지 흔들어야 할지 몰랐다. 이거 수술하는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 필요는 없지만 심각하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을 더 해야 하지만 해변에서 혼자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다리에 깁스를 한 것을 보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느꼈다. 진짜 노년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규칙적으로 걸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 좋은 일이지만 일부일 뿐입니다. 노년은 운동뿐만 아니라 회복, 균형, 반사도 필요하다. 그것이 그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 말은 가벼운 뺨과 같다. 몇 년 동안 나는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다. 나는 심지어 거의 아프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도 건강하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한 발짝만 미끄러졌기 때문에 나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부축하고 구급차가 필요하고 의사, 간호사가 필요하고 매주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올해 75살이 된 최대현이라고 합니다. 나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아파트가 넓지는 않지만 매일 아침철을 타기에 충분하고 창밖을 내다보면 드넓은 푸른 바다가 보인다. 나의 하루는 해운대 바닷가를 걷는 것으로 시작한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에 불고 파도 소리가 고루고루 퍼붓는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걷기만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연습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 몸은 괜찮고 감기는 거의 걸리지 않고 심각한 병은 없기 때문에 그냥 걸으면 충분하다고 더 확신해요. 저는 공원에 있는 노인 친구들에게 농담을 자주 합니다. 당신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요가를 해서 고생하지 마세요. 저는 건강한 다리와 해변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내가 몇 년 동안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조금 내렸다.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얇은 재킷을 입고 좋아하는 원킹화를 신고 바다로 나갔다. 바위 근처의 계단은 생각보다 매끄럽다. 나는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무릎이 땅에 부딪혔고 온몸이 일어날 수 없었다. 그 느낌은 아프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다. 나는 꽤 오랫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고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한 젊은 여자가 지나갔고 당황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에 누워있을 때 나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속상했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나는 항상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저는 항상 걷는 습관을 믿지만 노년은 규칙적으로 운동할 뿐만 아니라 유연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넘어져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잊습니다.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병원에 있는데 거의 2주가 걸렸다. 집에 올 때 다리는 여전히 목발을 짚고 있어야 한다. 모든 생활이 느려졌다. 갑자기 나는 내 작은 아파트가 평소보다 더 넓고 평소보다 더 화전하다고 느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도 밥을 짓는 사람도 없었다. 붕대 교체도 의료 서비스를 불러 도와줘야 한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항상 자랑했던 것, 즉 독립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낫고 나서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걷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지만 노인들을 위한 양수행반을 하나 더 신청했다. 거기서 저는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팔걸이를 하지 않고 앉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호흡도 제대로 배우고 스트레칭도 배운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다. 왜냐하면 모든 노인들이 서로 늙었고 모두가 허리가 구부러지고 느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나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나이에 맞게 먹는 방법을 더 많이 배우고 제 시간에 자는 방법을 배우고 예전처럼 늦게까지 TV를 시청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낙상을 준비하고 아무도 곁에 없는 날, 여전히 자신을 돌봐야 하는 삶을 위해 준비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 불쌍히 여기거나 걱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조심하고 우리 몸에 대해 더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되돌아보기 위해서만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넘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독립이 필수적이 되기 전에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준비하세요.
나는 자신만만했었다. 매일 아침 해운대 바다를 따라 걸으며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건강 모니터링 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냥 매일 걸으면 충분해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중간에 쉬지 않고 계단을 오르고 시장에 가서 가방을 드는 것은 괜찮다. 머릿속에는 항상 이런 말이 반복되죠. 전 잘 지내요. 잘 지내요. 그게 다예요. 사람들이 걷는 것은 심장이나 관절에 좋고 오래 산다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그냥 걸어가는 거지. 연습실도 없고 훈련도 없고 요가도 없어요. 나는 균형 잡힌 훈련 수업에 등록한 노인들을 보고 웃은 적이 있다. 연습은 번거롭게 하기 위해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 어느 날 아침까지 비가 막 왔는데 길이 좀 미끄러워요. 나는 집 근처 익숙한 비탈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곳에서 나는 수천 번을 지나갔다. 갑자기 미끄러졌어. 나는 당황했다.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발에 걸려 넘어진다. 안 돼. 나는 길에 넘어졌다.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나는 거기 누워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다. 느낌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수치심, 무력감이다. 행인이 서둘러 달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리고 택시를 불러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료실에 누워 무릎이 붕대로 감겨서 정신이 혼미해졌다. 의사는 젊은 남자이고 사진을 통해 보고 나를 등골이 오싹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다. 당신이 이렇게 넘어진 것이 행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퇴골목 부러져 이러다가 한 자리에 눕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직 대답하지 못했고 의사는 계속 말했다. 당신의 근육은 약하고 반사력은 거의 제로입니다. 한 사람이 걸어간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많은 10년 동안 걷는 사람들은 균형과 기본 힘을 훈련하지 않으면 여전히 넘어진다. 나는 저항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걷는다.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그는 규칙적으로 걷지만 습관적으로 걷지만 몸이 반응할 수 없다고 말을 끊었다. 습관은 그를 넘어짐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걸음수가 아니라 미끄러질 때 굳건히 서 있고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건 할아버지가 안 하셨어. 저는 목이 막혔어요. 내 심장은 빨리 뛰고 아파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수년 동안 내 믿음을 뒤집은 것 같은 느낌 때문이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나는 익숙한 것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을 뿐 내 몸이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나를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늙었어요. 사실 할아버지가 걸어가다 넘어진 제 첫 환자는 아니었지요. 의사가 말을 계속했고 목소리가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첫 번째가 되고 나서도 두 번째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머리에 부딪히는 것처럼 한마디를 들었다. 알고 보니 건강하게 사는 것은 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다. 알고 보니 독립적인 스스로 시장에 가서 요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옆에 없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저는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며 변화를 지나치게 게을리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깨어났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어야 해요.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눈에 띄게 약해졌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무서운 것을 발견했다. 팔걸이에 매달리지 않고는 계단을 오를 수 없다. 무서워요. 만약 내가 하루에 넘어졌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제 몸에 대한 통제 불능의 느낌은 끔찍합니다. 예전에는 3층을 쉬지 않고 올라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드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조금 빨리 일어나면 머리가 빙빙 돌고 손발이 떨린다. 나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지난번 추락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운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사하기 시작했고 나를 차갑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70대 이상 70%는 한 차례 넘어진 뒤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다. 그들 중 3분의 1은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근육은 제대로 단련하지 않으면 매년 1에서 2%씩 꾸준히 줄어든다. 그리고 저는 놀라서 깨달았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제 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실이라고 물었다. 내일 모레 엄마가 약해지면 더 이상 걸을 수 없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는 웃었고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했다. 엄마,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엄마를 항상 돌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고 회사 일이 있어요. 엄마가 알아서 할 수 없다면 요양원을 따져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벙벙해요. 틀린 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만 약해질 때까지 여전히 스스로 퇴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버팀목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면 아무도 다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한다. 나이가 되면 아이들에게 자신을 부양하는지 묻지 마십시오. 그것 없이도 충분히 활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부터 간단한 운동으로 집에서 다리 근육을 키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저는 20분 동안 가벼운 손역기를 들고 스톱워치에 따라 일어서서 앉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온몸이 아픈 날이 있었지만 그만두지 않았다. 오늘 아프지 않으면 나중에 더 아플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더 이상 자신을 도울 수 없는 방식으로 아플 것입니다. 저는 또한 집을 수리했습니다. 뾰족한 테이블 모서리를 제거하고 화장실에 팔걸이를 설치하고 야간 통로에 자동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1층으로 옮기고 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없앴다. 왜냐하면 건강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나는 나이가 50세, 60세, 70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감히 그것을 직면할 수 있을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행동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끝까지 능동적인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백년해로 사는 꿈을 꾸지 않는다. 나는 단지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하기를 바란다. 아무도 부축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돌볼 필요가 없다. 그게 행복이에요. 자유입니다. 그것이 노년기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저는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걷는 것은 심혈관에 도움이 되지만 근육과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노인들은 넘어질 때 종종 심장 악화가 아니라 균형을 잃기 때문입니다. 과제 1. 균형을 유지하라. 나는 한 발로 10초 동안 서 있었다. 듣기는 간단하지만 해보십시오. 몸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리다가 겨우 5초도 못 버티고 벽에 손을 대야 했다. 부끄러워요. 저는 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돌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발만 못 서요. 어느 날 나는 화가 나서 울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리를 통제할 수 없다면 머지않아 한 곳에 누울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끈기 있게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거실 나무 바닥에서 연습한다. 일주일 후에 저는 7초를 버텼습니다. 2주 후 저는 허벅지가 튼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15초 이상 버텼습니다. 아무데도 손댈 필요가 없었죠. 그때 그 느낌, 재미는 없어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운동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요. 내가 똑바로 설 때마다 나는 넘어질 위험에서 하루 더 물러난다. 연습할 때마다 한 번씩 몸에 놓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이 늙으면 긴장을 풀고 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 여기까지 읽어보신다면 일어나 보세요. 한쪽 발을 땅에서 떼고 10까지 세세요. 만약 내가 비틀거린다면 무시하지 말아라. 오늘은 비틀거리고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누워있을 수도 있다. 나는 내 노후를 살리기 위해 작은 과제들을 계속 공유할 것이다. 너는 내가 계속 쓰기를 원하니? 아니면 균형을 더 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저와 공유해 주세요. 과제 2. 근력 증가. 저는 아주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번씩 의자에 앉아서 일어납니다. 부드러운 낮은 의자가 아니라 허벅지와 베개가 실제로 작동하기에 충분한 일반 나무 의자입니다. 처음 연습했을 때 4번째만 했는데 다리가 떨리고 땀이 나더라고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쪼그리고 앉았다. 그때 나는 이해했다. 제가 한동안 다리에 기대고 관리도 안 했어요. 다리는 노년기의 뿌리이다. 뿌리가 약해지면 나무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다음날 저는 5번 더 일했습니다. 다음날 마이너스 6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어렵지 않게 10번을 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몸을 가볍게 느끼기도 하고 몸을 내밀지 않고 난간 없이 앉기도 한다. 그리고 팔 근육 운동 방법을 더 찾아봤습니다. 팔 근육이 약하면 나이가 들수록 앞으로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지요. 저는 아령이 없지만 괜찮습니다. 500ml짜리 생수 2병도 사용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 손에 한 병씩 들고 어깨에서 귀까지 위아래로 들어 올렸다. 조금씩 연습한다. 무겁지 않아도 되고 꾸준히만 하면 된다. 어느 날 딸이 그것을 보고 웃으며 물었다. 보디 체조 할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시험 안 봐도 돼. 나중에 다른 사람이 안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 말을 듣고 그는 침묵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 아이의 눈에서 그의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사람들은 종종 건강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에게는 60세 이후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힘이 있고 독립적으로 살 권리가 있다. 나는 힘이 있고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과제 3. 유연성, 개선. 저는 근육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뻣뻣하고 구부러져도 아프고 회전도 힘들면 어떻게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몸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작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목을 좌우로 돌립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나는 어깨를 돌렸다. 처음에는 작은 뿌리는 소리도 들었지만 며칠 동안 연습은 완전히 가벼웠다. 저는 다리를 쭉 뻗고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펴고 발을 최대한 높이 올린 다음 5초간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다고 생각했다. 누가 예상했는지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조금씩 차이를 느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수영이라는 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집 근처에 있는 공공 수영장에 등록했고 일주일에 2번 갔고 수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물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가볍게 움직였다. 그때 그 느낌, 몸이 완전히 풀린 것 같아요. 관절통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단지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나는 수영을 하다가 다른 나이 든 삼촌도 물에 들어왔던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나를 보고 말했다. 예전에는 늙고 수영을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수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물속에서 다시 젊어지는 기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으니까요. 나이가 어린 건 아니에요. 몸이 여전히 반응하고 유용하며 노력에 대한 응답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느낌 속의 아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피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운동을 꺼려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사실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을 매일 관절, 척추마다 조용히 아프게 하는 것이다. 마라톤이나 수영 경기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아요. 10-20년 후에도 여전히 몸을 돌려 옷을 입을 수 있고 신발을 신을 수 있고 스스로 씻을 수 있고 머리를 높이 들고 부축 없이 거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고 있다면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럼 관절이 뻣뻣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넘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아니요, 오늘부터 3개월을 끈질기게 버티다 보니 몸이 확연히 달랐다. 이전처럼 일어설 때마다 더 이상 비틀거리거나 다리를 떠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걸음걸이가 더 확실해졌다. 팔걸이가 필요 없는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의자에 앉아서 몸을 구부릴 필요 없이 부드럽게 일어설 수 있다. 예전에는 위층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지루하고 숨이 넘어갈까봐 가슴이 두근거렸고 스스로 수월에 따라 무력하다고 느꼈다. 지금은 달라요. 모든 걸림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낙상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느낌은 누구나 겪어본 적이 있는 보이지 않는 가위 눌림과 같아서 항상 너무 조심하고 너무 조심해서 살아도 부자연스러울 정도입니다. 가끔 나는 단지 때문에 내가 더 빨리 늙는다고 느낄 때가 있다. 넘어질까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살금살금 걷지 않고도 실내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미끄러운 곳을 확인하기 위해 더 이상 땅을 응시하지 않았다. 정신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들 중에서 배웅표 아픈 교훈은 잘 걷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저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건강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계속 사라지고 뼈가 계속 약해지며 유연성이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들은 힘, 균형, 유연성 등 세 가지를 잃으면 삶이 제한된다. 나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의존성, 심지어 무력감에 국한된 것이다. 나는 전면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수십 년을 더 살더라도 단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단지 존재만 남은 척 상태로 살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몸을 제대로 돌본다면 매일 내 삶에 덧붙이면 스스로 걷는 발, 스스로 하는 손, 스스로 결정하는 머리를 가진 진정한 삶의 날이 될 것이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도 나 대신 연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60대 중반이 되어서도 여전히 훈련은 젊은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자신의 미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와요. 의사도 아니에요. 약도 안 돼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오직 나 자신과 오늘 내가 하는 일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늙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노후를 사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많은 노인들은 여전히 걷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에 가서 몇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휴식을 취한다. 잘 지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는 내 걸음걸이가 점점 더 떨리고 근육이 위축되고 일어나 앉는 것도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몸을 돌릴 때마다 약하게 울린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같은 생각을 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쇠약해지는 것은 올바른 운동을 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균형도 그렇고 자연스럽지 않아요.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노인에게 넘어지는 것은 단순한 긁힘이나 타박상이 아니다. 독립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이 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신문에서가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목격했다. 한번 넘어지면 인생이 바뀐다.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페이지. 나는 내가 그 시나리오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고 하루에 10번씩 일어나 앉고 물병을 들어올리고 손으로 아령을 만들고 어깨를 돌려서 힘줄의 유연성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건강을 기다리지 않고 운동을 한다.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걱정한다. 당신도 변하길 바래요. 고통 없는 노년을 위하여, 의존하지 않는 노후를 위해, 한 노년을 위해 단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넘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는 아쉬움도 약하고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멘탈이 피곤한 다리를 구할 수 없었다. 너는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걷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진심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초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원동력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간단한 운동들을 더 잘 알고 싶다면 하루하루 몸을 건강하게 해줄 것 다음 부분을 살펴보세요. 저는 제가 한 모든 일,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모든 일, 적극성,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공유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자. 비록 다른 사람들이 흔히 사회꾼이라고 부르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하루 종일 살기 위해 지나가는 여정을 계속 말하는 곳.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따뜻한 햇살이 시작될 때였습니다.